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보름 사이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19명이 늘었는데요. 일부는 뚜렷한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아 지역 내 감염이 이미 현실화된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46번 확진자까지 도민 4명이 감염된 삼방산 온천. 최초 전파자는 설교차 경기도 용인시를 다녀온 29번 확진자, 교회 목사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이곳을 다녀간 지난 23일, 당초 온천발 감염자로 파악된 42번 확진자는 이미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천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먼저 감염됐을 수 있다는 건데 잠복기 동안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것도 아니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염원이 명확하지가 않은 깜깜이 환자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지역사회, 그동안의 지역사회에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2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범위보다 앞선 지난 20일에도 온천을 다녀왔는데 이때 수도권에서 온 또 다른 이용객에게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제주도는 코로나19 검사 지원 범위를 광복절 연휴 때부터로 확대하고 해당 온천은 일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발 감염도 경로가 모호합니다. 이곳을 이용한 38번 확진자는 최초 전파자로 알려졌던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36번 확진자보다 4일 빠른 지난 22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38번 확진자가 수도권을 다녀온 지 평균 잠복기 5일을 넘어 11일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지역 내 감염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는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던 외교부 직원도 포함돼 정부 서울청산의 해당 부서가 폐쇄됐습니다. 일단 그 부서는 일시 폐쇄하고 다 사무실에 나오지 말고 재택을 하는 걸로 해서 10여 명 정도 과원들은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 온천과 게스트하우스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여럿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벌초철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심각하고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벌초철과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귀성객과 관광객 19만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는 오늘 밤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예상 경로가 많은 피해를 줬던 2003년 태풍 매미, 2007년 태풍 나리와 비슷하고 강도는 더 셀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태풍 마이삭이 어디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 태풍 마이삭은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기준으로 하면 서귀포 남쪽 50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오늘 밤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제주 육상과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예상 경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삭은 내일 오전 9시쯤 서귀포 남쪽 33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 뒤에 내일 오후 8시쯤 서귀포 동쪽 150km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이후에는 3일 새벽 경상도 해안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이동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동쪽 해상으로 가장 근접하는 내일 오후 8시쯤에는 태풍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47m인 매우강 상태로 제주를 지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큰 피해를 줬던 2003년의 태풍 매미, 2007년의 태풍 나리와 예상 경로가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태풍 마이삭과 비슷한 경로를 가진 역대 태풍으로
2007년 나리, 그리고 2003년 매미를 들 수 있는데요. 제주도 동쪽 해상을 빠져나갔던 나리와 매미는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2007년 태풍 나리는 제주에 근접했을 당시 초속 40m의 강도가 중인 소형급 태풍이었습니다. 하지만 50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아내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당시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41m 강도로 제주에 상륙해서 역대 4번째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9m로 매우 강인 반경 380km 중형 태풍입니다. 사실상 나리와 매미와 맞먹는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면서 역대급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제주에 가장 가까이 오는 시각에 만조까지 겹쳐서 해일 폭풍이나 월파에 의한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예보대로라면 역대급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생기긴 하는데 도민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에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회의를 열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32곳에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방과 후 교실 운영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은 재난 매뉴얼에 따라 학교 내 안전을 확보할 경우 운영을 허락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김상엽 제주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연구원장의 경우 도의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렸고 정무부지사는 청문회 과정에 여러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인데요.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김상엽 제주연구원장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에 청문 보고서가 제출된 지 사흘 만으로 여러 논란에도 임명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한 말씀만 좀 그래도 좀 드리려고 이 비슷한 좀 비판이 반복됐었잖아요.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김상엽 연구원장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에 제주도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문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김태엽 서귀포시장과 김성원 전 정무부지사 등 벌써 5번째. 6년 전 협치를 강조하며 스스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놓고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협치 정신에 어긋나는 좀 독선적 인사 행태라고 할 수 있고요. 원 지사가 제안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역시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을 제기해놓고는 정작 적격, 부적격 결론 없이 원 지사에게 결정을 미루며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포섭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지역구의 예산 배정을 위해서 오히려 자치단체장에게 지나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견제기관으로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인사청문으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결론을 냈거나 부적격 취지의 뜻을 전달한 예정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측근 자리 챙겨주기로 읽힌다며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원지사가 인사청문회 결정을 비웃듯 임명을 강행했다며 협치와 소통의 상징이었던 인사청문회가 지사의 오만과 독선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종된 뒤 제주시 5일 시장 인근 밭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살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 10,000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용의자의 범행 직전과 후의 모습은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30일 인적이 드문 제주시 5일 시장 인근 도로. 흰색 탑차가 걸어가는 한 여자 옆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잠시 뒤 차량이 멈추더니 모자를 쓴 건장한 남자가 내려 여자의 뒤를 따라가고 10분 뒤 다시 돌아온 남성은 차를 몰고 인근의 공영 화장실로 향합니다. 제주시 5일 시장 인근 호박밭에서 30대 여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린 채 시신으로 발견된 건 어제 정오쯤. 집에서 6km가량 떨어진 제주시 도두동의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피해 여성은 늘 운동 삼아 걸어서 귀가했는데 사건 당일 변을 당한 겁니다. 밥벌이 와신디 차에 타니까 그게 시신이 보였나 봐. 너무 높구나. 이게 트럭이니까 이렇게 보였나 봐. 사람 움직이지는 않은 걸 닮아가지고 친구가 사람 끌어져 있다고. 사건 현장 인근에 CCTV 등을 수거해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용의 차량을 추적해 서귀포 시내에서 배회하던 해당 탑차 운전자 29살 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30대 여성의 사체가 밭두렁에서 발견된 지 반나절 만에 서귀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 씨의 차량 안에서는 범행에 쓰인 흉기와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피해 여성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강하게 반항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고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은 흉기로 흉부에 상처를 입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위는 다르지만은 높이가 다 일정해요. 한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동일한 자세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제압이 된 상태에서 또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만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 10,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송리 섭지 해녀의 집 앞 해상에서 감태를 수확하던 58살 A씨가 파도에 휩쓸려 배경과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배경은 사고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고 있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 행원포구 동쪽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51살 고모 씨가 물에 빠져 119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배경은 고 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을 2리 이장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천읍은 정현철 선을 2리장이 제출한 사임서를 수리해 정 이장을 해임하기로 하고 마을 규정에 따라 개발위원회가 차기 이장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은 개발위원 다수가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찬성하고 있어 개발위원회가 차기 이장을 선출하면 안 된다며 반발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실시한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에 1,300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 입장 등 1,400여 건의 의견서가 접수돼 이달 안에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찬반 형태의 여론 수렴은 안 된다고 해온 원지사가 실제로는 찬반이 나뉜 의견을 수합하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에 제주 제2공항 예산 4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 56조 원 가운데
제2공항 기본 CC 설계비와 감리비 등 473억 원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